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책 함께 할까요? 자, 오늘은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아주 굉장히 궁금합니다. 예.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어떤 책입니까? 자, 금융이라는 커다란 돈의 흐름을 통해 세계를 보는 안목을 성장시키고자 펴낸 책으로 세계의 큰 변화를 가져온 중요 사건들을 금융의 관점에서 역사의 흐름과 맥락에 따라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모두 7부로 구성된 이 책은 돈과 역사가 함께 흘러가는 모습을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보여주면서 세계를 바꾼 주요 사건에서 돈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다양한 도표와 참고자료를 통해 쉽게 설명하고 금융학적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요. 저자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자, 대구에서 출생한 연세대학교 사학과에 입학한 홍춘옥 씨라고 합니다. 이분은 군복무를 마친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를 진학했으며 명지대학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1993년 한국금융연구원을 시작으로 국민은행과 국민연금 등 한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에서 27년째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돈 좀 굴려봅시다와 환율의 미래, 10권 등에 이르며 1999년부터 개인 홈페이지 홍춘욱의 시장을 보는 눈을 운영하면서 네티즌과 지식을 공유해왔으며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홍춘욱의 경제 강의 노트를 통해 어려운 경제 및 금융시장 지식을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목부터가 50대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제가 재미있게 보았던 사건들 중에서 프랑스가 영국군에게 패한 이야기, 그리고 빌 클린턴이 부시를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된 이야기, 무적 함대를 가지고 있던 스페인이 무너진 사건, 세계 최강국이었던 중국의 청나라가 무너진 이야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에피소드 하나하나 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먼저 프랑스가 영국에 패한 이야기. 어떤 얘기입니까? 좀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유럽의 패권을 장악했던 프랑스와 이를 견제하던 유럽 국가들의 승부는 매우 치열했다고 합니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이 대프랑스 동맹을 이뤄서 불세출의 천재 나폴레옹을 막아내던 시기이기도 하죠. 7차례 동맹이 이루어졌을 만큼 군사적으로 매우 부강했던 프랑스가 무너진 이유는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프랑스 동맹이 주축이 되어 맞선 영국과 계속된 전쟁으로 피폐해진 프랑스의 경제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와 똑같이 전쟁을 하면서 부강했던 영국의 경제력은 바로 중앙은행을 비롯한 선진 금융 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이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가 나타나기 전까지 런던이 세계 금융의 중심이자 국가를 지탱하는 경제의 중심지였던 이유가 이처럼 바로 돈과 금융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보다 잘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국 전쟁 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영국의 승리의 원동력이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자, 또 현재로 돌아와서요. 빌 클린턴이 부시를 제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어떻게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선거 분위기는 클린턴에게 매우 안 좋게 돌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연임에 도전하던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은 군사 외교적 성과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고, 반면 클린턴은 자질 문제로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었지만 조지 H.W. 부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전쟁으로 인한 재정의 낭비로 인해서 미국은 경제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라는 문구로 만 46세 나이로 미국 42대 대통령에 당선된 빌 클린턴이 썼던 이 선거 당시 문구를 통해서 경제 문제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대통령에 성공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부시는 이제 아버지 부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겠고요. 맞습니다. 문제는 경제의 바보야. 정말 지금도 많이 회자되는 정치 슬로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무적함대,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예. 뭐 지금은 생소하겠습니다만은 이 당시 여러 가지 그 국력이라든지 군사력을 따져봤을 때 스페인의 무적함대 정말 엄청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이 패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갑자기 망은 아니고 네. 서서히 망해 갔는데 그렇죠. 지금 이걸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스페인을 필두로 금융화가 이루어진 유럽의 국가들이 대항해 시대를 이끌어가게 된 것은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화폐를 만들기 위해 그들은 황금으로 가득 찬 엘도라도를 꿈꾸며 향해를 떠났기 때문이죠. 유럽 안에서 시작된 돈의 역사는 유럽에 그치지 않고 결국 전 세계를 바꿔버린 결과를 만들어내죠.
신세계를 발견한 그들은 원주민으로부터 금과 은을 약탈하며 자신들의 배를 마음껏 채웠으며 특히 스페인은 포토시의 은광을 발견하면서 엄청난 행운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금은 보화가 되려 그들에겐 독이 됩니다. 대량으로 들여온 금과 은은 스페인 내부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귀해져서 경제가 무너지는 현상까지 가져오게 되죠. 결국 과유불급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비슷한 내용으로 또 중국의 청나라가 무너지는 사건은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일단 영국하고의 아편 전쟁이 가장 큰 계기입니다. 원래 영국과 청나라는 교역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좋은 거래 상대였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없는 것을 주고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청나라는 은으로 화폐를 정했던 나라입니다. 이것도 재밌는 게 앞에 그 스페인 패망한 얘기 있었잖아요. 그때 그 수많은 은들이 청나라로 이렇게 들어왔대요. 예. 그때 당시에 청나라가 세계에서 생산량이 제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서 은으로 화폐를 정할 정도로 은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행이란 말이 한자로 은이 오고 가는 곳이란 뜻이에요. 예. 그런데 영국은 중국하고 거래를 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청나라의 교육의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특별한 물건이 또 없었죠. 그렇죠. 팔아먹을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순이익이 높고 한 번 중독이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아편이란 물건을 가지고 중국을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그 경제 논리지, 그 경제, 그 수출이 이제 불리하다고 아편을 의도적으로 공급한다. 아편 친구들 아닙니까, 진짜? 당시 자기 나라에서는 금지를 했던 품목이에요. 네, 이것을요. 그걸 남의 나라에는 수출 품목으로 만든 거예요. 뭐, 이건 뭐 경제 논리니까요. 뭐, 이거 뭐 악은 좀, 제외하고요. 아무튼 이야기하죠. 아무튼 뭐, 중국인들은 이게 뭐 아편에 중독되면서 뭐 이때부터 그 유출량이 어마어마해졌죠. 네, 맞습니다. 은을 영국에 바치다시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편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것도 망가지는 거지만 이게 중앙정부가 무너지게 생긴 거죠. 은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영국의 모든 아편을 가지고 태워버리기 시작합니다. 맞아. 배 하나에 있던 이제 아편을 태워버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근데 태우면 또 남은 찌꺼기가 있을 수 있을까 봐 지금으로 세멘트 같은 데 있잖아요. 예.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다 묻어가지고는 이렇게 아예 못 쓰게 만들어버렸어요. 예. 그러나 영국은 이미 산업혁명을 통해서 오랜 전쟁을 통해서 압도적인 무기를 갖고 청나라를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 시비 걸고, 그렇죠. 먼저 이게 한번 이게 덤벼봐라 네. 했던 거였죠. 예. 그렇죠. 결국 영토까지 뺏기면서 은을 대주는 나라로 돼버리죠. 이때 뺏긴 영토가 홍콩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네, 홍콩 같은 경우 또 영국의 어떤 여러 자본주의도 민주주의 개념에 많이 익숙해져 있다가 중국에 반환되면서 또 중국이 다시 이것을 자신들의 체제로 유지하려고 하니까 이제 또 현재 시위가 엄청나게 벌어지고요. 그렇죠. 역사는 계속해서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또 그 외에 뭐 책 속에 있는 재밌는 이야기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985년 플라자 합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초선의 강한 달러가 미국을 승리로 이끌 것이라도 고환율 달러를 만들어내요. 근데 참 여기서 재밌는 게 그때 당시 슬로건이 뭐였냐면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에요. 예.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구호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재선 후 미국의 적자가 심해지자 미국을 상대로 한 대미흑자 국가들 일본 및 동일, 영국, 프랑스를 불러다가 플라자 호텔에 불러서 환율을 강제로 조정하게 합니다. 당시 일본은 엄청 잘 나가는 공업국가였어요. 대미 무역 수지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일본의 땅값을 다 팔면 미국을 사고도 남는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엔화는 강제로 절상되었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잃어버린 20년이 오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현재 미중 무역전쟁과 비슷한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뭐 버블 경제가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돈의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과 경제적으로는 돈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이 재벌 자손들에게는 사학과를 많이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역사를 알아야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가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책도 좀 비슷한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 보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 책 보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이게 돈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잘 모아놓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역사의 발전인데요. 사실 저는 산업혁명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서 돈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라 산업혁명이 세상을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돈이 그 산업혁명의 보조적인 확산 역할을 했다라고 썼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정환 자.